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N분화학에서는 오비탈의 네 가지 양자수와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에너지 준위는 보호 원자모형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반면에 도대체 네 가지 양자수라는 게 뭔지, 왜 우리가 양자수를 배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오비탈의 네 가지 양자수를 배워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 한 명을 딱 특정 짓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특정 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철수인 학생 이렇게 특정 지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한 명일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 하나를 특정 지으려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범주를 좁혀서 딱 한 명의 학생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년, 반, 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 근처의 학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주 수안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1반 12번 학생. 전국에 몇 명 있을까요? 아마 딱 한 명 있을 겁니다. 왜? 그 학교, 그 학년, 그 반에 그 번호를 갖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을 테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학교를 지우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학년을 지워도 마찬가지, 반을 지워도 마찬가지, 번호를 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 네 가지의 조건이 모두 주어져 있을 때 학생 한 명이 특정될 수 있는 거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어떤 오비탈, 몇 번째 오비탈에 어떤 스핀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모두 이야기를 해줘야 전자의 상태를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오비탈 또는 전자의 위치와 상태를 특정하기 위한 네 가지 표현이 바로 양자수가 되는 겁니다.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에 따라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이 몇 번째인지, 어떤 오비탈인지, 그 오비탈 중 몇 번째 오비탈인지, 어떤 스핀 방향으로 들어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면 4s 오비탈에 업스핀 방향의 전자가 들어있다면 이 전자가 갖는 4개의 양자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양자수는 주양자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보호의 원자모형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기호로는 n으로 표현을 하고요. 주양자수에 따라서는 뭐가 달라지죠? 오비탈 또는 전자가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 4s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 전자는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거죠?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는 주양자수 n이 4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겠네요. 주양자수에 따라서는 뭐가 결정되냐고 하냐? 오비탈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이 있다면 크기가 누가 더 크다 그랬죠? 2s 오비탈이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양자 수가 달라지면 오비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즉, 주양자 수에 따라서 전자 또는 오비탈이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지, 그리고 오비탈의 크기까지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양자수는요, 방위 양자수입니다. 방위 양자수는 기호로 소문자 L로 표현을 하는데요.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 종류를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어차피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두 말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이 갖고 있는 방위 양자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s오비탈은 0, p는 1, d는 2, f는 3의 방위 양자수 값을 가져요. 즉, 우리가 아까 위에 썼던 이 오비탈은 s오비탈에 해당하니까 L값은 몇을 가질 것이다? 0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주양자수랑 방위양자수를 이용하면 오비탈을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2, L이 1인 오비탈이 있다.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p 오비탈. 이 오비탈은 이 p 오비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양자수가 전자 껍질에 해당한다 그랬고 전자 껍질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양자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방위양자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이거를 식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방위양자수는 주양자수의 1보다는 같거나 작은 정수값으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l이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죠. 그러면은 0과 1의 값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비탈을 전부 이해했다면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는 식이 아니라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걸 한번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이게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오비탈의 정의와 주양자수와 방향자수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양자수는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소문자 m, 하첨자로 소문자 l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기양자수는 오비타르 방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비탈의 방향성,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고 나머지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서의 방향성은 각각의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방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오비탈의 개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s오비탈은 오비탈 하나, p오비탈은 오비탈 3개, d오비탈은 오비탈 5개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이 각각의 오비탈의 개수가 얘네들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양자수의 기호를 보면 알겠지만 하첨자로 스몰 l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방금 위에서 배웠던 방위양자수에 해당합니다. 즉 방위양자수,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오비탈의 개수가 달라지고 오비탈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양자수는 방위양자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때 s오비탈, 오비탈이 하나죠. 이 오비탈의 자기양자수가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오비탈은 하나의 자기양자수를 갖습니다. p오비탈은 방이 몇 개예요? 3개, 즉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ml 값이 3가지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d오비탈은 방이, 오비탈이 5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는 각 방당 자기양자수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5개의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의되는 공식이 마이너스 L부터 L 사이의 정수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게 ml 값이 정의되는 방법이에요. s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0이었죠. 그럼 s오비탈은 ml이 몇 밖에 안 나온다? 0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p오비탈은 방이 몇 개예요? 3개. 그럼 ml 값이 3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p오비탈의 l 값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수인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d오비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p오비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p오비탈은 방이 몇 개예요? 3개죠. 보통 편의상 왼쪽부터 px, py, pz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각각의 방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양자수의 값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px는 마이너스 1이고 py는 0이고 pz는 플러스 1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양자수가 정의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화학 전공을 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배우는데 여기에서 다루기는 힘들고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 자기 양자수는 각 방당 하나씩 정의가 되는 값인데 px, py, pz랑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대응되진 않는다. 즉 px면 마이너스 1 이건 아니다. 단 여기 오비탈 안에 전자 하나 들어있다면 이 전자는 셋 중에 하나의 자기 양자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당 자기 양자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게 px, py, pz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오비탈에 있는 전자 예시를 들 때 p오비탈이 아닌 s오비탈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p오비탈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의 자기 양자수를 확실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s오비탈이잖아요. s오비탈은 항상 ml 값이 몇으로 나와요?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l 값은 0으로 표현된다. 그럼 지금 우리는 세 개의 양자수를 정의했어요.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s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전자의 스핀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전자의 스핀 방향을 정의하는 양자수는 스핀 자기 양자수입니다. 스핀 자기 양자수. 얘는 기호로 소문자 m에 소문자 s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s가 스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종류는 두 개가 있는데 위 화살표로 표현되는 전자가 업스핀 전자, 아래 화살표로 표현되는 전자가 다운스핀 전자였잖아요. 업스핀 전자의 스핀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로 정의를 하고요. 다운스핀 전자의 스핀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전자는 업스핀 전자이므로 ms 값이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즉 처음에 우리가 봤던 이 전자는 n이 4, l이 0, ml이 0, ms가 플러스 2분의 1인 전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네 가지 양자수를 정의하는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 번씩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양자수를 주고 이 네 가지 양자수를 갖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한 번씩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n에 따라서 l이 달라져요. l에 따라서 ml이 달라지고 ms는 무조건 뿔마 2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n이 3이고 l이 1이고 ml이 마이너스 2고 ms가 플러스 2분의 1인 전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n을 가지고 l을 판단하고 l을 가지고 ml을 판단하고 ms는 뿔마 2분의 1인가? 이렇게만 보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p오비탈 있을 수 있죠. p오비탈이면 ml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런 네 가지 양자수를 갖는 전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지 알겠죠? n 가지고 l 정의, l 가지고 ml 정의, ms는 뿔마 2분의 1인지 확인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가지 양자수가 뭐 n도 1, l도 1, ml도 1, ms도 1 이게 아니라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가 중복돼서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즉 n이 2, l이 0, ml이 0, ms가 플러스 2분의 1인 전자가 두 개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무슨 오비탈, 몇 번째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네 개가 모두 똑같아 버리면 한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같은 스핀 방향의 전자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비탈 처음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한 오비탈 내에 전자는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절대로 같은 스핀 방향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비탈의 특징 때문이죠. 이거를 뒤에 전자배치 규칙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가지 양자수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만 배우면 돼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만 배우면 됩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으로 전자가 한 개고 다전자 원자들은 이 다가 한자로 만을 다해요. 전자가 많은 원자, 즉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얘는 전자가 하나니까 전자끼리의 반발이 없어요. 얘는 전자가 여러 개죠. 전자끼리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적용되는 원자잖아요. 그래서 얘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즉 1s보다는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커요. 근데 2s랑 2p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없습니다. 2s, 2p보다는 3s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고요. 3s, 3p, 3d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4s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누구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취향자 수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전자 원자는 전자끼리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주양자 수와 방위양자 수의 영향을 모두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 1s보다는 2s, 보다는 2p, 보다는 3s, 보다는 3p. 그리고 원래 이 뒤에 3D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D가 나오지 않고 4S가 나온 뒤 그 뒤에 3D가 나오게 됩니다. 역전되는 구간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왜 우리가 옥텟 규칙에서 288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에는요. 항상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주양자 수 따라서 조금만 오비탈을 끊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S 오비탈은 오비탈 하나, 오비탈당 전자 2개니까요.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하나, P 3개, 각 오비탈당 전자 2개씩이니까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죠. 세 번째 전자 껍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S의 2개를 채워야 그 다음 3D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옥텟 규칙 이야기할 때에는 1번부터 20번 원자까지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딱 여기까지 채워보세요. 전자 몇 개 사용하죠? 20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옥텟 규칙에서는 288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4가지 양자수와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기본 오비탈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이어지는 N분학 듣고 추가적인 전자배치 규칙